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장관이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며 오늘 아침 처음으로 양평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치적 오물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단됐지만 최대한 빨리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상임위에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이 좀 바뀐 겁니다. 하지만 이미 화가 난 주민들은 원 장관에게 정치적 쇼는 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원 장관의 발언부터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한 뒤 처음으로 양평을 찾았습니다. 원래 종점인 양서면, 바뀐 종점인 강상면에서 각각 주민 간담회를 열었는데 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최대한 빨리 놓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멈춰섰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양평 주민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시키고 그런 안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설 테니까요.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중단된 사업을 다시 할 수 없고 백지화할 수도 있다던 어제까지의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중단이 되면 이게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이 될 수도 있겠죠.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서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이 민주당 때문이란 주장은 이어갔습니다.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원 장관의 발언이 재추진을 한다는 건지 명확치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늘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며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원희룡 장관 측은 어제 저녁에야 주민들에게 오늘 간담회를 할 거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열리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았고 참석한 주민 사이에서도 이건 간담회도 아니다, 정치적 쇼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민들 반응은 이어서 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전 10시 먼저 원안에서 고속도로 종점이었던 양서면을 찾았습니다. 급하게 장소를 구하다 보니 작은 교회에서 간담회를 열게 됐습니다. 참석한 주민은 30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공지한 간담회에 대한 쓴소리부터 나왔습니다. 정말 양평 국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큰 장소에서 정말 정식적으로 간담회 하셔야지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다 필요 없어요. 정치적인 쇼를 하지 마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뀐 고속도로 종점이 있는 강상면에서 연 간담회에선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찬성 주민들이 환호성과 박수를 보내자 원 장관은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강상면 간담회에서도 고속도로를 놓고 벌어진 정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걸 너무 정쟁으로, 너무 언론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양평의 발전, 국익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간담회 현장에선 종점 위치를 놓고 서로 다른 지역 주민 간의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꼭 그렇게 강화에 강상에 고속도로 종점을 꼭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런 충실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양평 모든 사람도 아닙니까? 주민들 사이에선 콕 집어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이번 혼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검토해서 지금까지 만드는 건데 갑자기 전면 중단하겠다부터 해서 이 지정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JTBC 김민입니다. 서희초등학교 관련 소식입니다. 숨진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졌죠. 저희 취재진이 서희초 학부모들이 올해 1학기에 제기한 민원 내역을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아이들 위험할까 봐 후문 쪽 도로를 통제한 건데 욕을 하더니 며칠 뒤 과하게 통제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한 학부모는 후문 앞 도로가 혼잡하다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교감과 보안관이 도로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8일 뒤엔 다른 학부모가 왜 도로를 통제하냐고 항의했습니다. 급하셨는지 새로 들고 와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당신이 무슨 대통령이냐 경찰이냐. 차에 앉아 욕도 했습니다. 그렇게 겁하는 학생들 안전에서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3일 뒤 이 학부모는 통제가 과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다른 민원도 있었습니다. 한 교사는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교과서를 준비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가 교과서를 안 준 것 같다면서 곧바로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이 민원은 교감이 중재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교사가 가르치고 평가하는 내용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담임 교사의 생활과 교과지도, 수행평가에 대한 3가지 문제점을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감이 담임과 면담해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6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민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교감은 또다시 담임을 면담했습니다. 학부모는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5개월 동안 교무실에 공식 접수된 민원만 11건입니다.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교사 개인이 받은 민원은 셀 수도 없습니다. 학부모 민원 내역 맨 마지막 줄엔 지난주 학교에서 숨진 교사에게 들어온 민원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조선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이번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콩에서 벌어졌던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하거나 흉기로 어디를 어떻게 찔러야 하는지도 찾아봤습니다. 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길 가던 여성에게 갑자기 달려듭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2명을 살해했습니다. 지난달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림동 무차별 칼부림 피의자 조선은 지난달 초 인터넷에서 이 사건을 검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오래전부터 범행을 저지르고 싶었다, 칼로 찌르는 방법과 급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조선이 범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망치로 부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선은 그동안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하지만 계획 범죄였다는 사실을 결국 인정한 겁니다. 조선은 또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진료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선이 최근 인터넷에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탈출, 입원 비용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했습니다. 조선은 이틀 전 감정이 복잡하다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프로파일러들이 설득한 뒤에야 검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조선을 검찰에 넘깁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오징어 하면 주문진이었는데 그 주문진에서도 오징어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중국에 싹쓸이를 가는데 수온까지 높아지며 씨가 마른 겁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오징어를 금징어라고 부르고 있고 어민들은 잡을수록 손해여서 울상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가봤습니다. 항구 앞 가게입니다. 이름도 오징어 동네입니다. 그런데 수조가 텅 비었습니다. 오징어 없다. 오징어 대신 보리새우와 가자미를 다듬습니다. 그럼 간판 바꿔야지 이제. 아예 오징어가 안 나니까 사람이 없어서. 대부분의 배들이 조업을 포기한 채로 정박해 있습니다. 바다로 나간다 하더라도 오징어를 거의 잡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 배도 보름 넘게 작업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쯤 바다에 나가 있어야 할 배들이 길게는 한 달째 쉬고 있습니다. 말이 이거 뭐 정신으로 얘기 못 하겠는데 마리수로 하면 한 400마리. 기름가, 손들 부식가, 손들 인건비 이러면 한 가루비 일경비 한 200씩 나요. 길이가 타산 안 먹고. 갓 잡은 수산물이 보이는 경매장입니다. 지금 한창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길 보면 가자미나 우럭 같은 생물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징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오징어는 안 들어와요? 네네네. 요새 오징어가 아예 없어요. 오징어로 유명한 주문진항 시장에서도 오징어 찾기는 힘듭니다. 너무 비싸서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오징어 난전은 어민들이 잡아온 싱싱한 오징어를 맛볼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지금이 여름 휴가철이라서 한창 손님이 많을 대목인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나가는 점포들 이곳도 그렇고
이 점포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점포 24개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영업을 안 합니다. 물량이 적으니 당연히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한 마리 15,000원이에요. 문을 열수록 손해입니다. 6일 동안 장사해가지고 한 80만 원이 미쳤어요. 내가 30년 경력인데 이런 해는 처음이에요 지금. 이렇게 안 나보기는 처음이라고. 못 살겠어 진짜. 몇몇 횟집에선 아예 다른 지역에서 오징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해안은 저기 부산 쪽에. 강원도 동해안에서 올해 잡힌 오징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최근 3년 평균에 비해선 70% 넘게 줄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를 마구잡이로 잡아가 자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동해안 수온이 오징어가 좋아하는 수온대보다 높아지면서 더 빨리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어민들은 오징어를 잡으러 돈을 내고 러시아까지 가게 됐습니다. 비싼 돈 주고 어렵게 지금 올해도 러시아 가는 거거든. 예측은 못해요. 있을라는 거 없을라는 거. 달라진 바다는 누군가의 생계부터 익숙한 일상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오징어 하면 동해안을 떠올리는 것도 머지않아 옛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